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해가지고 이제 해당 매입 건건별로 선택을 해줍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여기 1, 2, 3, 9번까지는 전액 불공제 되는 거고 공통매입세액만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1, 2, 3, 4, 9번은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떠요. 여기에 바로 떠요. 그러니까 1, 2, 3, 4, 9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 불러왔을 때 그냥 알아서 불공제 세액으로 떠요. 근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별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달라지면 부가세 신고서가 이제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서 3월에 이제 예정신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20만 원을 공제를 못 받았어요. 불공제 매입세액이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확정신고 때는 아까 7월에서 12월 또는 1월에서 6월 것까지 해서 총 공통매입세액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매출액으로 면세 비율 뽑아가지고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공통매입세액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불공제세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근데 전체 정산을 해서 봤더니 기불공제세액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환급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정산 때는 예정신고서를 봐야 되겠죠. 예정신고서를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정신고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두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뭐 10개도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최대 3개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최대 3개. 근데 과세면세 겸용사업자 한 가지다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 있을 건데 이거 밑에 거는 뭐였냐면 건물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건물 취득을 할 때 토지분이 있어가지고 토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한 거죠, 지금.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전체 18억짜리 건물 중에 5억이 토지에 대한 거고 13억이 건물분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5억에 해당하는 토지 비율만큼 27%를 공제를 받지 않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개수수료인데 중개수수료는 뭐 토지든 건물이든 그냥 합쳐가지고 청구를 했을 거라 이 중에 이제 토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공제를 안 받겠다 해서 48만 원을 공제받지 않은 불공제 세액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지금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1번하고 2번이. 여기 합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매출액으로 면세 매출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토지에 대한 그 공급가액으로 지금 면세 비율을 뽑아낸 거고 그래서 두 개의 공통매입세액 계산이 있는 거고요. 공통매입세액은 뭐 3가지, 4가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각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썼어요. 근데 한 3개 정도 나오면 세무서에서도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 왜냐면 그 신고서를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기재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숫자만 표시가 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받았을 때 세무서에서는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계산 내역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놓으려면 이것과 관련된 백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요청을 할 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했던 거를 다 지금 기재해 놓은 거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